오늘은 에페소스에서 밀레토스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에페소스에서 밀레토스로 넘어가다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들려서 아르테미스 신전을 한 바퀴 돌아보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밀레토스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다가 스타벅스 간판이 보여서 들어왔습니다. 휴게소 인근에도 스타벅스 매장이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많은 곳이 유적이 있고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에페소스도 전 세계에서 남아있는 그리스 유적 중에서는 몇 개 안 되는 거대한 유적 중에 하나이고, 오늘 가는 밀레토스도 자연주의 철학 탈레스가 출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그 중간에 아르테미스 신전은 제일 큰 것은 에페소스에 있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중에 있던 곳은 아르테미스 신전 중에서 네 번째 큰 신전이라는데요. 지하에 묻혀 있고 물이 많이 차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여행이 나름대로 되게 의미 있는 여행인데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얻어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커피집 간판은 되게 반갑고 즐거운 추억 중에 하나입니다. 튀르키예는 우리나라에서 운전을 한다면 운전을 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이스탄불 정도가 아니라면 거의 전 지역에서, 앙카라를 포함해서 거의 전 지역에서 운전하는 것은 대단히 쉽습니다. 그 튀르키예에서 지금 저분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더라고요. 한 60세 후반 정도 되는 분들인데 저렇게 바이크를 타는 취미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 커피 맛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습니다. 에페소스에서 밀레토스로 가는 길은 거의 우리나라 시골길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밀레토스가 철학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명성에 비해서는 사람이 참 없었습니다. 가는 차도 없어서 약간은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게 진짜 밀레토스로 가는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밀레토스 가는 길이 지금 이렇게 아주 한적한 시골, 우리나라에서는 오지에 가도 이 정도로 차가 안 다니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오지에 있는 시골길을 다니는 기분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다 우측에는 이제 그 바다를 끼고 들어가는데요. 제가 중간에 잠깐 바다를 들렸는데 그거는 제가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이런 길이 이어집니다. 이런 길이 이어지고 약간의 마을을 지나가면 밀레토스 간판이 나옵니다. 저 간판을 보고 나서는 약간은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밀레토스로 가는 길이 이정표가 보여서 이제 밀레토스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진짜 그 밀레토스, 철학의 발상지 밀레토스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가합니다. 그런데 나중엔 대단한 반전이 있습니다. 에페소스는 그리스 시대에 만든 도시 유적 중, 로마의 도시 유적 중에서 가장 크게 남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명성에 비해서, 명성에 걸맞게 많은 외국인과 방문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밀레토스, 에페소스가 전 세계적으로 감동을 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밀레토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정도 없을 줄 몰랐고, 또 다른 곳과 조금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박물관이 바로 그 왼쪽에서 지금 나오는 게 박물관인데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이는 커다란 기둥 같은 나무가 보이는데요. 거기가 바로 밀레토스 고대 유적지입니다. 여기 바로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한 1km도 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걸어가려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밀레토스 박물관입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차는
제 차 한 대 달랑 서 있었습니다. 참, 우리나라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좀 웃음이 납니다. 이런 유적지의 박물관이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 더 놀라운 것은 센서 등으로 켜지게 해놨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붓하게 이 박물관을 전세내서 밀레토스 박물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규모입니다. 그리 우리나라로 치면은 30평대 아파트 한 10개 정도 됐을까요? 그 정도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밀레토스 박물관입니다. 탈레스의 고향, 아낙시모루스의 고향인 밀레토스의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박물관은 작은 크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주로 여기서 전시하고 있는 것은 밀레토스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토스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저쪽 편에 있는 것이 밀레토스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고 그 유적지 내에서 발견된 것이 박물관에 보존된 것입니다. 이 유적지에 보면은 델피니온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델피니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항구에 설치된 항해를 보호해달라는 신입니다. 신전인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면은 현재 있는 델피니온에서 8에서 9km를 가야 바닷가를 간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라면 2000년 세월 동안에 가장 극적으로 해안선이 서쪽으로 물러가서 이 밀레토스가 예전에 그 영화를 못 찾게 되는 그 이유가 원인이 됐었는데요.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의 이 밀레토스의 유적, 충격적인 유적입니다. 저는 에페소스보다 이 밀레토스에서 더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유적이 보존되게 될 계기가 된 것도 바로 그 해안선이 8에서 10km 서쪽으로 물러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레토스에서 발견되는 유물 중에서는 바다와 관련된 항구와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발견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지금 밀레토스의 유물을 한도 없이 볼 수 있고 가장 잘 남아있고 가장 근접하기 좋은 고대 그리스의 유적을 밟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밟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저놈은 무슨 유적을 좀 보호할 의미가 없는 놈이야 있는 놈이야 그러실 텐데 지금 이 밀레토스 유적에서는 모든 구역을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롭게 한번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서 발견된 거의 모든 유물들을 중심으로 이 밀레토스 박물관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99년에 밀레토스에서는 아리스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주도하여 이오니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그리스계 전체 도시로 번졌는데요. 이에 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은 494년에 이 밀레토스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그리부터 14년이 있다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대왕은 이 밀레토스의 반란에 참여했다는 그 나라 중에 하나인 아테네를 점령하여 아테네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아크로폴리스 전체를 불태워 방화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요. 그로부터 100년 있다가 전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더 대왕이 반대로 이번에 페르시아의 그 페르세폴리스를 점령해서 완전히 불태워 없앴습니다. 그때 기록에 의하면 7일 밤낮을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이게 참 역사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밀레토스의 대형 유적지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박물관을 볼 때 이 끝에 가면 갈수록 약간의 흥분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관람하는 동안 이 박물관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에 있는 밀레토스 유적지, 제가 가본 그리스 유적지 중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곳입니다. 박물관입니다. 에페소스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에페소스까지는 유적지와 박물관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밀레토스는
거의 차량이 없습니다. 지금 대놓은 차도 제 차 한 대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유적지도 작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대단히 좀 복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은 그리스 유적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밀레토스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에페소스보다 더